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대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양파에 대한 놀라운 비밀, 그리고 잘못 알고 계셨던 사실들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양파, 제대로 알고 드시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양파를 날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익혀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양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을 배우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70대 박 여사님께서는 양파를 좋아하셨지만 날것으로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서 양파를 멀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파를 잠깐 데쳐서 먹으니 속쓰림은 사라지고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양파는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양파가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드시기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 대박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늘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만을 제공해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양파의 효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때문에 늘 걱정이셨던 60대 김아무개 할아버지께서는 꾸준히 양파를 섭취하신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파의 이러한 효능들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그렇다면 양파, 어떻게 먹어야 이러한 효능을 더욱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양파를 제대로 먹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찬물에 잠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정도만 담가두어도 매운맛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파를 익혀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굽거나 볶거나 삶거나 어떤 방법으로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양파를 볶아서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더욱 풍부해져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 파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파를 믹서에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맛과 향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의 적정 섭취량은 보통 하루 1개 정도입니다. 양파는 정말 좋은 식재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날것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양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양파를 먹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양파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는 퀘르세틴과 알리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대 할머니께서 꾸준히 양파를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좋아지셔서 병원에 갈 일이 줄었다고 기뻐하셨던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인데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양파를 익힐 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거나 강한 불에 볶으면 알리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볍게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파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6,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여 뇌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망간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양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가 적당하며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양파를 찬물에 잠시 담가 매운맛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익혀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양파를 볶아 먹거나 스튜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양파를 갈아서 드레싱이나 소스에 넣어 먹으면 양파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여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좋은 효능이 많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날것으로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익혀 먹거나 양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모님께서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셨는데 양파를 날것으로 먹다가 속이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익혀서 먹거나 양을 조절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의 혈액 희석 효과가 혈액 응고제와 상호작용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양파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의 혈액 희석 효과 때문에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예정일이 가까운 분들은 수술 전 일주일 정도 양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양파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파를 먹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파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 먹고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좋지만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양파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파를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양파를 먹는 것만으로는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양파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파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양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싱싱한 양파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양파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나 변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파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되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햇볕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 양파가 쉽게 말라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할 때에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조리하는 방법도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찬물에 잠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익혀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양파를 볶아 먹거나 스튜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파를 갈아서 드레싱이나 소스에 넣어 먹으면 양파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를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과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증가합니다. 마늘에도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양파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양파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파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양파의 효능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볶음입니다. 양파 1개를 채 썰어서 식용유를 두른 팬에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너무 강한 불에 볶으면 양파가 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가 적당히 익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양파의 달콤한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요리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 샐러드입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식초,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찬물에 담가둔 양파에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오이 등 다른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성하고 영양가 있는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세 번째는 양파 계란말이입니다. 계란 2개를 풀어채 썬 양파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말아주면 됩니다. 양파의 알싸한 맛과 계란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리는 훌륭한 요리입니다.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식사 메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좀 더 순화시키고 싶다면 계란물에 우유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양파 된장국입니다. 멸치, 다시마 국물에 된장을 풀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끓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나 애호박 등 다른 채소를 추가하면 더욱 푸짐하고 영양가 있는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양파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앞서 양파의 효능과 섭취 방법, 그리고 레시피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양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양파 1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파 섭취 후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의 혈액 희석 작용이 약물의 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양파는 수술 전으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혈액 희석 효과로 인해 수술 중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예정일이 가까운 분들은 수술 전후 며칠 동안은 양파 섭취를 자제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도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양파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수술의 종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양파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파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양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양파 섭취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파 섭취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알기 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양파를 날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입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알싸한 향을 즐길 수 있으며 비타민C 등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날것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익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알리신 성분의 효과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것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굽거나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양파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양파 1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소화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전후의 분들은 양파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장장애나 출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양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넣지 말고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보관 방법에 유의하여 신선한 양파를 섭취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문은 양파와 어울리는 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양파와 잘 어울리는 음식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궁합을 고려하여 양파를 섭취하면 양파의 효능을 더욱 높이고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함께 섭취하면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넣은 샐러드나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양파와 마늘은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두 재료 모두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넣은 볶음 요리나 장아찌 등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넣은 찌개나 국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 재료의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모든 음식이 좋은 궁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 않아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과 꿀의 당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파와 꿀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양파의 알칼리 성분이 반응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 궁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섭취 방법을 찾아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바로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양파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양파를 잘못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 양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양파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꾸준한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등 다른 건강관리 습관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만 먹는다고 혈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 관리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양파는 피를 맑게 한다는 말도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파의 섭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균형 잡힌 식단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양파 섭취를 병행해야 피를 맑게 하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이 마법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으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은 있지만 탈모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부족합니다. 탈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양파 섭취만으로 탈모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섭취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양파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 혈관 건강 유지, 면역력 증강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수술 전후의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양파를 선택하고 찬물에 잠시 담가 매운맛을 줄인 후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나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양파 섭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강 대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